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 상속이 되겠는데요.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증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서울시 중위소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 1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아니면 송파나 아니면 서초구,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아파트들은요. 20억, 30억, 40억, 50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더 비싼 곳도 있겠죠. 그랬을 때 주택 하나만 있더라도 반드시 증여 전략 세우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1주택 소유자라고 한다면요. 주택 한 채만 있고 다른 자산이 별로 없다면 굳이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주택과 다른 부동산, 가령 금융 부동산이나 가령 다른 금융자산이 있다면 당연히 이분은요. 주택이 많지 않더라도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는요. 서울시나 수도권이나 아니면은요. 대도시라면요. 광역시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주택에 대해서 증여 우선순위가 발생될 수 있고 빌딩 부동산에 대해서 당연히 증여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도 증여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 증여를 먼저 하는 것도 좋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주택이 아파트로 서울 소재라면 향후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증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릴까요? 어떤 분들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강북의 아파트가 3억 원, 강남의 아파트가 3억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17년 지난 다음에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북 아파트는 평균 12억 원이고요. 강남 아파트는 24억 원입니다. 강북은 4배, 강남은 8배나 상승했거든요. 단 17년 동안에. 지금 60세, 70세라면요. 17년 더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34년 산다면은요. 4배가 아니라 8배, 강북은. 그 다음에 강남은 8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16배 상승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반드시 1주택이라도 증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증여하면 좋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내 1주택이죠. 시가 35억 원입니다. 이것을요, 감정평가한 이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30억 원에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 감정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 가정한테 증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녀한테 10억 5천만 원, 자녀 배우자한테 10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손자녀 2명 있을 때 4억 7천만 원씩 토탈 9억 4천 하면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30억 원에 자녀 가족 4명한테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증여세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2억 4천만 원, 자녀 배우자도 2억 4천만 원 마중물 증여했죠. 30%대에서 증여세를 가장 적게 내게 만들었습니다. 손자녀는 세대세냐 할증세 30% 포함시키더라도 1인당 9,620만 원이니까 토탈 1억 9,024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1억 9,2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은요, 자녀가족한테 30억 원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총 6억 7,240만 원 나오고요. 취득세 1억 2천만 원, 토탈 7억 9,2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 같지만 정말로 싸게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금 납부 어떻게 할까요? 자녀 가족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5년 동안에 6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취득세 등 납부 시 재원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증여를 통해서 취득세 및 아니면 뭐 분할 납부하지 않도록 증여세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랬을 때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 가족한테 추가 증여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내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정말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증여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수중인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 주택이잖아요. 근데 자녀 가정한테 증여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자녀 가정한테 무상 거주하면 증여세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녀한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전세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시세를 반영해서 18억 원에 바로 전세 계약서를 맺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자녀 가족은요,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고 나서 세금 납부할 수 있는 18억 원을 얻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18억 원이죠. 18억 원 가지고 총 세금 7억 9,240만 원을 납부한 이후에도 무려 약 10억 원 정도의 현금 자산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는 돈은 자녀들을 위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 가족투자법인에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녀들의 돈 10억 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돈 가수금까지도 넣어서 운영한다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NGP 플랜인데요. 가족투자법인의 부모님의 현금 및 증여자산, 현금 및 금융자산, 그런 것들을 가수금으로 넣고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단순 증여를 통해서 임대보증금을 주고 세후 남은 임대보증금 10억 원까지도 같이 토탈 운영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가수금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가수금은 10억 원이죠. 증여 후 세후 자산. 그리고 부모님 가수금은 20억 원, 토탈 30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정말로 엄청난 매년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 수익은 자녀 가족 몫이지 부모님 몫이 아니다 보니까 상속세를 완벽하게 정말로 절세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빌딩 부동산은 추가 증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 바로 빌딩을 다 증여하지 마시고요.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건물값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 부분 증여하는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를 바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현재까지 400여 편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저의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 노하우를 습득하셔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라는데 당연히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야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부모님은요. 빌딩의 파셜 기프트 토지만 증여하고 나서 부모님은요. 사실은 자녀 집에서 살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다른 아파트를 또 매입해서 나가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요, 부모님 아파트는 자녀한테 넘겼으니까 자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녀는 거기 다른 사람을 입주시킨다면 임대보증금 또 활용할 수 있겠죠. 부모님은 다른 아파트를 샀으니까 1세대 1주택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양쪽이 다 양도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고가주택이라서 세금은 부과하지만 10년 동안 장기 보유 거주 특별공제 80%까지 해주니까 사실상 양도세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에게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서 증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취득세 이중 부담,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증여해서 자녀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는요. 자신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서 부모님이 아파트를 새로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유는 자금 출조 조사에 대응할 수 있고요.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증빙이 대단히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떻습니까? 증여는 항상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중요합니다. 찬물도 아래 위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장유유서죠. 바로 그 증여재산도 장유유서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증여 스킬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현명한 세금 납부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산은 넘겼으나 재산권을 넘기지 않는 현명한 증여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세 적격 컨설팅을 받아서 반드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 수백억 원 그 이상의 절세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100년 동안에 투자 전략하고 절세 전략 세워보셨습니까? 보통 사람은 1년 단위밖에 세우지 못하잖아요. 저는 10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에 자산관리 증여세, 상속세, 절세, 종합소득세 절세, 건강보험료 절감,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100년 동안 세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을 터득하시고 자산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를 이어서 3대 동안의 100년 계획, 이것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절세 솔루션의 정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대계, 자녀순순 플랜, 투자와 절세의 100년 대계, 이러한 솔루션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요,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자산이 많다면, 물론 어느 정도 자산이 많아도 고민이 많겠죠. 저는 이런 고민들을 다 해결해주는 VIP, Very Important Person, 돈이 많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수수료를 땡기기 위해서, 수수료를 빼앗기 위해서 이러한 인식이 아니고요. 저는 VIP를 다르게 평가하거든요. Various, 다양한 이슈, 문제들을 포세서 안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돈을 제가 수수료를 위해서 그분을 설득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이런 태도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편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갑진년이에요. 공교롭게 2024년도가 갑진 설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방송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가 돼서요 100년 동안의 대를 이어서 절세 전략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엄청나게 100년 동안의 세금, 이거 뭐 수십억 원이 아니라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재산적 가치, 절세 가치가 반드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달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강남역 공간이 이지에서 하고요. 그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 원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언제 참여하실지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도는 간단하게 강남역 5번 출구 밑으로 197m 간단하게 걸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세미나를 개최하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콘스탄트 김의 다양한 절세 전략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택이 한 채라도 반드시 증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주택가 빌딩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들은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명한 증여 3종 세트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